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게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축원하는 뜻에서 삼성각 아시죠? 네. 삼성각. 네.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자긍심이 대단하신 것이 불교 우리 교주가 모신 전각이 대웅전 아니에요. 네. 대웅전 안에 사실은 교주님을 모신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위에 다른 게 사실 올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삼성각이 자리해요. 그 위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민속 신앙이죠. 그럼 삼성각은 칠성, 독성, 산신 세 성인을 모시다 삼성각인데 가끔가다 불자님들한테 질문을 해요. 가운데 계신 칠성열애는 무병장수 건강을 담당하고 또 독성은 지혜를 담당하고 또 산신은 재복 돈 많이 벌려면 산신 건강하려면 칠성 지혜를 증득하려면 독성 나반존자. 그럼 불자님들한테 물어봐요. 셋 중에 하나 고르시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럼 요새는 또 건강 그러는 보살들이 많더라고. 남자분들은 대개 산신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셋 중에 칠성, 독성, 산신, 다른 말로 건강, 지혜, 재물, 돈 어떤 걸 원하세요? 건강. 그럼 다시 물을게요. 길을 지나가는데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떤 거 주실래요? 어떤 거 주세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주는다 그래. 둘 다. 아우 답답해. 아니 이왕 주실 거면 둘 다 주셔야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주셔야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건강, 지혜, 돈 어떤 걸 원해요? 셋 다.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면 셋 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릇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함정에 빠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제 바람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함께하는 불자님들은 물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지혜 증득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세 가지 복이 다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식 인사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애가 일단 태어났어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태어나서부터 전복이는 과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 저 두메 산골에 아주 깊은 산골에 두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돼 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산골에 지금 텔레비도 없는 거고 라디오도 없고 오로지 일찍 해 떨어지면 이제 자는 게 그만인데 애가 하나 있으니까 그게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걸음마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부터 왜 옛날에는 우리들 알아야 돼요. 애한테 운동을 시키거든요. 앉아서 걷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도리도리 짝짝꿍하고 잠잠하고 곤지곤지하고 또 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저 이제 지방인데 경기도 저 끝 지방인데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머리를 들어가지고 목이 아픈데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팔도 들어올리고 부모들이 애 같이 가다가 양쪽 팔 들고 이렇게 들어올리기도 하고 그게 스트레칭하고 아주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까는 애들 걷기 전에 제대로 서기 전에 서서 걷기 전에 손에다 올려놓잖아요. 그 손에다 세우고
세우기도 하고 균형 감각도 잡혀주고 그런 걸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시키면 요새 엄마들 난리 날 거요. 서울경 해보자고. 지금은 서울에 사람은 뭐 어디 뭐 파리 구경 시켜준다 그러고 고개 올려봐야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옛날엔 그러면서 컸거든요. 근데 두 애가 이제 애 가지고 이제 별 다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왜 그런 걸 많이 해요. 때찌면 때리는 거에 가서. 근데 아프게 때리진 않지만은 이제 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가 엄마 가서 떼째고 와라 그러면 이제 아장아장 가러 가서 엄마 한번 때리고 오는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 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산골에서 엄마 혼자 나무에 대고 엄마가 지게 지고 다니면 나무하고 나무를 뜯어서 이제 갖다 팔고 그러고 사는데 애가요 어렸을 때 엄마를 때려봤잖아. 떼찌 해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쁘면 시간 나와서 때리고 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귀여운 자식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아버지 살았을 때 남편이 살았을 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눈물 겪고 그걸 못한 거요. 애가 커가면서 어떻게 엄마가 때리는 거요. 아프진 않지만은 그리고 지내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15살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밖에 바람 쐬고 장애를 가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해서 이제 한 짐 짊어지고 거기에 이제 나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더덕 버섯 그런 것도 가지고 이제 팔러 간 거예요. 그래서 팔아보고 와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와라. 걔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근데 애가 저녁이 뉘엿 하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엄마가 그냥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안달부들하고 왔다 갔다 막 그러는데 다시 이제 밥을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 나가 보니까 집 뒤에 이제 산이니까 산골물이 절절절 흘러가는데 이렇게 불현듯 보니까 뻘건 핏물 같은 게 흘러내려가는 거. 그래서 쫓아가 본 거요. 그래서 그 개울을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조그만 빨래터가 있는데 빨래 그 돌에 대고 빨래 비읍받는 돌에 대고 애가 손을 갈고 있는 거예요. 손에다 피가 참 그냥 울면서 막 갈고 있더라는 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엄마를 붙들고 엉엉 우는 거요. 그게 뭘 잘못했냐? 엄마 때려서 잘못했다고. 근데 얘가 이제 장애를 가보니까 가서 나무도 팔고 뭐 흥정을 못했겠지. 얼마 달라면 주는 대로 받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생선 고등어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더래. 그 왜 워낙 모르니까 그 왜 사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아버님 해드리려고 그런다니까 그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 해드려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효심에 대한 얘기를 몰라서 천진난만하게 시골에서 온 총각이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요. 어머니한테 이런 것도 해드리고 받들어 모시고 잘 해드린다고 교육을 잘 받은 거요. 그러면 자기는 지난해 반성이 되니까 자기도 남들 그냥 고등어로 한 손 사가지고 지게 뒤에다 붙들어 매고 지게를 버텨놓고 와가지고 집이 근처에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잘못했던 걸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놈은 손이 잘못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냥 돌에다 손을 피가 날 뜨는 분지로 갈고 있는 거요. 그게 보니까 이제 엄마 보니까 그 말대로 지게 한쪽에는 고등어로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엄마 뭐 잡수게 해달라고 이제 뭐 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왜 옛날 영화 봤잖아요. 늑대와 인간 보면은 늑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애는 늑대와 똑같은 짓 하잖아요. 그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상당히 중요해 교육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부모님이 애 보는데 잘 행동을 해줘야 돼요. 저희들은 자기들은 텔레비 보고 앉아 좋다 그러고 노래방송 틀어놓고 앉고 연속극 보고 앉아서 애가 나오면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냥 주워갖고 나 공부가 돼요. 그냥 좀 있으시지. 방에서 소리 크게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육이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가 좀 애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받아지는 거예요. 뭐 전생에 업부터 부모 양쪽의 부모 DNA를 받아서 자기가 같이 이 생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간에 젖을 어떻게 먹이냐에 따라서 애가 성격이 완전히 틀려진다. 그럼 우리는 애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다 전병이는 시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전병이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문제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저 육입에서 육입은 넘어왔어요 지금. 촉 이제 12년에서 촉에서 수, 애 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데 촉은 2, 3세라 그랬어요. 나이가 보면 2, 3세. 예? 수는 뭐 5, 6세.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12, 13세까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애는 이제 16세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얘기 그대로 하면은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면 불교는 무슨 무식한 학문인지 무식한 얘기인지 알고 유럽에서는 불교가 종교 이전에 하나의 학문이라고까지 해요. 근데 천문학 연구하던 사람들 보면은 불교에서는 삼천대천 세계라는 우주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천문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까지 전부 알아요. 의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애가 태어나고 가정에서 보면은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해놓은 말씀 경제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현대 의학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적으로 하면 아 그렇구나 이건 믿어도 되는데 이제 의심부터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의심을 한다. 의심해서 다른 학설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해 주면은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시간에 프로이트의 그 리비도에서 리비도는 먼저 시간 설명했으니까 알죠.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한다. 리비도가 가는 모여있는 곳이 뭐라고요? 성감대다. 성감대.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3살까지 어렸을 때 두세 살, 뭐 한 살까지도 18개월까지 보는 수도 있고 3살까지 보는 수도 있어요. 대개 불교같이 접목을 시켜서 보면은 대개 이제 젖을 먹을 때 젖을 충분히 많이 먹여주면은 먹여주면은 만족감을 느끼게 잘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럼 언제 젖을 먹이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의사들도 얘기를 하고 이제 어머니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애를 뭐 5, 6, 10까지 막 낳았으니까 먹여보면 아는데 시간 맞춰서 먹이느냐, 아무 때나 먹이느냐, 울 때 먹이느냐, 젖 달라고 그럴 때 울 때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맞춰 먹이는 것보다는 젖 달라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얘기 못하는 애가 울죠. 그러면 이제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조금씩 우는 것도 조금씩 울리는 것도 좋다 그래. 어떤 애들은 못 우는 애가 있어요. 늦게 이제 울지 않고 그런 애들은 말을 늦게 배워요 또.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울면은 노래를 또 잘한다는구만. 그렇다고 애가 꼬집어서 자꾸 울리면 또 곤란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젖 먹일 시기에 젖을 충분히 먹이면 이제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프로이트의 그 학설에서 심리학설에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 이제 구강기 또는 구순기 그랬어요. 구순기. 구순기 젖을 먹이는데 젖을 충분히 잘 먹이면은 이걸 적당히 잘 먹여줘야 돼요. 근데 옛날 엄마들이 젖이 충분한 사람이 있고 젖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영양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젖을 많이 잘 먹여주면은 그리고 보는 데서 애가 젖을 충분히 먹고 다른 애들 젖을 먹여준다든지 젖이 남는다. 어떤 옛날 엄마들은 젖이 나와서 짜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짜서 다른 사람도 주고. 그런 사람들은 이 다음에 커서 보호실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이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얻어간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충분히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새 젖을 충분히 못 먹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다못해 우유라도 먹여주든지. 옛날에는 밥물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젖이 옛날에 부족했던 사람들은 어른 돼가지고도 배가 고프면 못 참아요. 그런데 젖의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젖을 제대로 먹여주면 좋은데 젖을 못 먹여주잖아 제대로. 젖이 부족하다든지 어머니가 신경을 덜 썼다든지 또는 일이 바빠가지고 애가 울던 말든 팽개 쳐놔가지고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식인종문이나 젖을 안 먹였다는 게 포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정치가 돼요. 도착지은 그렇게 얘기하고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요 이제 18개월, 1살 요때 이제 젖 먹을 시기에 젖을 제대로 못 먹으면은 어른이 돼가지고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입으로 하는 걸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쌍욕을 많이 한다든지 주전부리를 잘하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냥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는 것도 어렸을 때 젖을 굶었기 때문이고 성적 욕망에서 충족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그거를 프로이트 학설에서 지금 설명되는 거는 구강기 또는 구순기에서 젖을 제대로 못 먹으면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긴다. 그것을 대리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걸 행위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 껐떡하면 애 그러니까 왜 입 맞추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또 애들 보고 입 맞추고 그래가지고 또 고발당해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요? 젖을 제대로 먹었대는 못 먹었다는 거요? 못 먹은 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요. 근데 요새는 애 낳아가지고 먹기 살기 이제 힘든 세상이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 사실은 애를 키우고 뒷바라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애 놔두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어디 남한테 부탁해놓고 그리고 직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라 발전의 지장이 사실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잘 매개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3살부터 여든 간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갖다 프로이트 학설만 가지고 설명할 거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성적 에너지가 리비도가 있고 리비도가 모이는 곳이 성감되고 이게 흘러가는 곳이 지금 이제 구강기라든지 항문기라든지 남근기라든지 이렇게 흘러 5단계 간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면 어린 애들이 인간의 본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욕과 식욕과 뭐 투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본능이라 그러지만은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나오느냐?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있는 거냐? 이거는 프로이트 설명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아리아식에 이제 먼저 저기 이제 시 나섰죠. 아리아식. 그러니까 혼, 영혼, 마음 그게 제8식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 그대로 가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모양은 까나리기지만은 생각은 전생에 살았던 성인의 그런 마음 입장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의학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전전 시간에 그런 설명을 했어요. 엄마 뱃속에 애가 들어가 있을 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질의 자궁에 들어갈 때 전도망상된 생각으로 내가 성욕을 실시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뒷박한 생각으로 수태가 된다 그랬어요. 전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애와 여자애가 각각 어머니 뱃속에 있는 곳이 틀리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애는 어머니 오른쪽에 또 여자애는 어머니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여자애는 밖을 향하고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애는 어머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을 그리워하는 생각 그 생각이 그대로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애가 있는 장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래 그래요. 사람이 물을 못 죽을 때처럼 그렇게 각박하지 그냥 절대절명 그런 마음으로 성적 충동이 느껴져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시욕과 함께하고 수태가 되는 거예요. 태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애는 비록 어렸었지만은 어른 때 생각, 옛날 전생의 어른 때 생각 그대로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고 애가 태어나서 말은 못하고 걸음을 못 걷지만은 생각은 성적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다. 또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살아있다. 성욕과 식욕이 항상 상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은 이게 제대로 먹으면 좋은데 못 먹으면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현대의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며느리한테라든지 이제 또는 끝동수한테 이제 시킬 때 이런 걸 잘 시켜서 젖을 충분히 먹게 만들어 주고 만족감을 갖게 해주고 또 나쁜 음식을 뭐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고 애까지 생각하고 젖을 먹이는 한 그리고 먼저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금
미용에 대해서 뭐 엄청나잖아요. 보살들이 젊은 보살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신 대로 유럽 국가에서 그만큼 문화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도 유럽에서는 75% 정도가 모유를 어머니 젖을 먹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39.1%가 먹이고 있다. 그런 거 보면은 젖을 먹이는 것이 그만큼 애한테 좋고 어머니 건강에 좋다. 근데 잘못하면 대개 애 낳고 나면은 먹는 것도 조심을 안 했고 그렇지만은 애 낳고 나면 살이 쪄요 또. 살 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젖을 제대로 먹으면은 비만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비만에 벗어나고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궁이 수축이 되고 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한테는 병이 옮겨질 그 6개월 동안 보장을 받고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가 보호한다 그래. 애들은 보호한다 그래. 그래서 옛날 애 낳았을 때는 집안에다 집 대문에다 이렇게 애 새끼 가서 전에 얘기했죠. 띄고는 새끼 애 새끼를 놔서 놓고 꼬치도 걸어놓고 또 물도 떠놓고. 근데 이때 되면은 전 먹고 한참 있다 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되게 돌 때 되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돌잔치 하잖아. 그럼 거기에는 돌상에 차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차리는 거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차리는 것이 전부 전생과 내생을 보고 이생을 보고 참작해서 그 돌상을 차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하얀 쌀밥을 넣고 백설기를 넣잖아요. 그거는 장수하고 깨끗하게 티 없이 잘 자라라. 그런 뜻 있고 또 이제 집집마다 돌리고 다니면은 탈의실 있잖아요. 탈의실을 또 주어요. 그러면 실이 끝이 없이 길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 길게 건강에 오래 살아라. 그런 뜻에서 이제 탈의실도 주고 또 거기에 이제 뭐가 올리나 하면 남자애들은 활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장군처럼 되라. 그리고 이제 거기다 지필목을 또 갖다 놓게 돼. 돌상 위에다가. 그 애들이 이제 전에 학제했던 애들은 그걸 짚는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반지꼬리 있잖아요. 왜? 산막대기라든지 실패라든지 그 여러 가지 색지 그런 것도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또 떡을 넣는데 이제 또 그 송편을 빚어서 놔요. 송편들 먹듯이 송편을 넣으면은 송편이 이제 반달 먼저 배가 불룩하잖아요. 그거 보고 식복이 많아라. 옛날엔 인사 그렇잖아요. 어른아 진시 합수였습니까? 이거는 밥 먹었니? 하도 굶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복이 많아라 송편도 올리는 거예요. 태어나 2~3살 넘은 다음에 출생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60, 70 된 사람들이 나이가 전부 줄었다고 그래요. 늘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정년퇴직이 되니까 법적으로 나 실제 태어난 거는 실제 출생신고가 이렇게 됐지 실제 나이는 적어요. 자르고 이제 별소리가 다 하는 건 많아져. 그래가지고 더 겁말라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돌상에 그러면은 애들이 1살, 2살에 많이 죽으니까 전염병도 있고 병이 있고 죽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공공의 애들 귀신이라든지 애들 귀신,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요. 무섭게 물어봐요. 최고 그 귀신 무슨 귀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모신 사람들은 대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귀신들이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팥이요, 붉은 팥. 근데 이제 전에 한 사람이 어떻게 지내다 보면은 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영험담에 정령, 정령이지 말하자면은 귀신이 사람처럼 나와서 나타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귀신을 사귀었다는 거면 사귀어서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러다 이제 저녁에 이제 밤새도록 초저녁에서부터 밤새 얘기하다가 다굴 시간 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은 도망가야 되네요. 기운을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내일은 뭐 비가 오겠다, 모레는 뭐 날이 어떻게 됐다. 귀신같이 맞추는 거야. 근데 하루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 사람 보고 당신은 뭐가 제일 무서우냐고. 아유, 돈이 제일 무섭다고. 세상에 돈부터 무서운 게 없다고.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에 나온 거예요. 돈이 최고 무섭다고. 그러냐고. 나는 말피가 제일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장난 삼아서 이 사람이 대문이고 벽에다가 말피 비슷한 게 뭐예요? 팥죽을 써가지고 붉은 팥을 삶아가지고 팥죽을 써가지고 막 뿌려놓은 거예요. 부스려서 뿌려놓고 발라놓고 그냥 대문에 막 담장에 전 뿌려놓고 했더니 이 귀신이 와가지고 요런 인간이 날 배반해? 너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야지 그냥 그땐 엽전 아니에요. 돈을 집안에 막 던지는 거요.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 전부가 돈을 주워다가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그 팥죽으로 쓴 저 말피 비슷한 팥죽을 쓰는 물로 빨간 물로 창고에 그냥 잔뜩 칠해놓고 아이고 나 죽네 갖다 감춰놓는 거야 자꾸. 돈을 잔뜩 들어간 거야 이제. 예? 돈이 잔뜩 보러 돈이 그냥 엽전구름이 잔뜩 쌓인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귀신같이 또 가져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그러지 말고 땅을 사야 땅을 못 떠가니까 땅을 사야 된다 해서 얼른 낮에 낮에는 귀신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 땅을 샀다는 거만. 땅을 사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요놈이 또 배반했다고 말뚝을 잔뜩 파놓은 땅 떠가려고. 땅이 떠가져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은 또 안 떠가지니까 돌멩이를 잔뜩 갖다 놨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노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이제 이제 지혜를 얻은 거지. 아이고 돌멩이가 오줌을 싸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농사 잘 돼서 참 좋다 그러고 돌아다녔어. 근데 그 다음날은 싹 쳐버렸더래요. 좋다 그러면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 이제 팥단지, 팥경단, 수팥떡, 돌잔치에 올리는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또 얘기 길어지면. 그래서 그것도 올리는 거요. 그리고 그거를 집집마다 돌려요. 근데 우리 집에서 팥단지, 팥떡하고 귀신이 우리 집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옆집 수었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옆집도 팥단지 다 돌리는 거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요, 우물 속에도 갖다 집어넣어요. 우물 속에 들어가 숨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물에도 팥단지를 넣었어요. 어렸을 때 봤어 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지금은 이제 의학도 적응이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어릴 때 죽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뱃속에 있는 거 띄어버리고 날에서 애 많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나라고 그러니까 띄어버릴 새가 있어. 그죠? 자꾸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돌잔치 했던 얘기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돌 때 이것저것 올리면은 애들이 돌상을 짓고 쭉 보면서 뭘 첫 번에 잡느냐, 좋아하는 게 뭐냐, 잡는 걸 봐가지고 적성이 뭐다, 전생에 뭘 했다, 그걸 판단해가지고 교육을 이제 그쪽으로 시켜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가 여기까지 돌아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먹일 때 젖을 잘 먹여야 된다. 그죠? 의도적으로 젖을 안 주다니 그건 각자 자기 사정이요. 애도 또 다른 인생 아니요. 그 평생 살아갈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문기가 돼요. 학문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학문기 싸는 것도 성적 에너지가 머무르는 곳이 학문기라는 거 이게. 이게 2~3살 이제 그 이후에 가서 이제 3살 여기서 불교에서부터 초기 시기에서 여기까지 같이 얼버무려서 설명을 해요. 근데 아니 변을 보는 거는 먹으면 싸야 되는데 이걸 엄마가 이제 잘 어디다 놓는지도 모르잖아요. 기적을 채우고 다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빨리하기 귀찮다고 똥을 싸고 이는 막 칭얼대고 그래서 싸지 가지고 그냥 기적이 될 값도 안 난다 그러고 애한테 박박 긁어대면 어떻게 돼가 똥을 못 싸잖아요. 그럼 몸속에 똥을 가지고 있는 거요. 이 습관이 많이 가면은 제대로 배변이 안 되는 거. 그럼 이대로 크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들한테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해요. 심리학자들이 변비가 된다 그러면은 돈을 굳어서 스크래치 영감 알잖아요. 돈을 안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변비가 돼가지고 어릴 때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커서 할아버지 돼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제때 먹고 제때 싸는 사람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야. 대인관계도 안 좋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돈을 그냥 끌어만 먹고 앉아 절대 쓰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 설사하는 사람도 있잖아 또. 아무 때나 변 막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 때나 막 저희 엄마가 또 간섭을 안 해가지고 아니 귀한 아들 뭐 얘 아들 귀한 아들이라고 아무나 잘됐다 그 애는 어떻든 간에 똥 보고 무슨 잘 사는 내 냄새 맡아보고 이제 아무 사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생견 못하게 하고 방임중 넘어나가면요 이게 또 흡어가지고 돈을 아무 데나 막 쓰고 다니고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에서 방랑의 벽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막 쓰는 잘못된 습관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불경하고 같이 겸비해서 이게 공부하다 보면요
사람 사는 게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젖을 잘 먹게 되고 전먹이 놈까지 처음 어른 데 가서 그러니까 이런 남편들도 그렇고 술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못 끊는다든지 그게 뭐냐면 중독성도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 구강기 구승기에서 제대로 충족을 못했으니까 반대급부로 그렇게 한다. 또 대변 변 보고 오줌 싸고 보는 걸 때려주고 엄마들 그러잖아. 나 쌌냐고 때려주고 어떤 때는 그냥 야단치고 이제 또 잘 쌌다가 아무데나 빕게 싸도 그냥 좋다 그러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다 이걸 알았어요. 공부하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커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많이 먹어서 대접 안 한다고 그냥 남으라고 자식 잘못하고 그러지 말고 어렸을 때 이걸 잘하면은 바로 잡아지는 거야 성격이.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해보든지 그것저것도 아니면 그냥 완전 본문을 들어보든지 이거 뭐 인터넷 들어가든지 무슨 핸드폰이든지 얼마든지 방송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보게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줘야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하잖아요. 언제 뭐 2살, 3살 때까지라도 어떻게 할까? 3살이 어딘 가는데 어떻게 될 거냐? 집안이 만수무강을 잘 살 거냐? 자손 장성하고 뭐 부자로 잘 살 거냐? 화목하게 살 거냐? 전부 엄마한테, 그 짐이 엄마한테 돌아가잖아, 다. 그죠? 그 어떤 분들, 왜 엄마들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배우는 건 감성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지적, 지적으로 배우는 거는 아빠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놀아주는 거는 엄마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빠하고 반드시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말도 태워주고 무등 태워주고 놀고 놀이를 충분히 해야 이지적으로 발전이 돼서 창의성이 있고 창조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아빠들이 놀아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아달라면 꼭 아빠가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가 놀아주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같이 감성적으로 잘 감싸주고 이게 맞아떨어 잘 됐을 때 그 집안이 제대로 되는 집안이 돼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잘 들으시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가르쳐줘. 아들, 딸, 며느리한테 사이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어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우선 아시라. 그 다음에 항문기 지나서 남근기, 남자 여자 또 거기서 파생돼 갈리지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남근기 거쳐서 그 다음에 잠복기가 들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잠복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기기로 들어가서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하는 얘기를 촉수애요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대시킨 강의 중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들일 거야. 아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잘 들어 삶의 보탬이 되고 이걸 참작을 하셔서 모두 다 안락한 삶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남 좋은 일만 시켜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렇게 친구한테 배신만 당하고 저만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살면서 못된 사람들만 만나나 봐. 그러니까 실망하면 감격이 돼가지고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 입장이냐? 그럼 다른 친구한테 이제 상대방 친구한테 물어보면 상대방 친구도 똑같은 얘기 해요. 또 나는 부부들이 와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보살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다 믿질 않아요. 51% 정도 믿어요. 남편 불러와 봐야 나머지 49%를 가지고 100% 채워서 이게 판단이 나요. 되게 이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100%는 아니라 아니 뭐 무시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은 울먹거리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같아. 근데 아무튼 사람이 사귀다 보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내가 준 기억은 나, 받은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가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요. 길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디가 일로 가라 가르쳐줬어.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갈림길에서 여기로 가서 1시간 돌을 건데 가르쳐주기 때문에 바로 일을 봤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그냥 나한테 베풀어 준 거는 기억을 잘 못하고 내가 베푼 거에 대한 기억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손해보고 산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조금 손해보는 덕기 살아라. 미쳤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봉살아라. 이제 그쪽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이란 게 있는 거예요.
보기 그릇이. 그럼 내가 전생에 지금까지 이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계속 나오니까 전생에 남이 신세만 지고 살았느냐, 남의 보탬을 받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해양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해양을 못하면은 채워져야지. 그 친구한테 이제 맞아서 친구한테 밥을 사주는데, 아니 5번 사주는데 지는 한 번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만났을 때 전생에 같은 인연이 있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전생에 15그릇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5그릇밖에 안 사줬으면 몇 그릇 더 사줘야 돼요? 10그릇 사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다는 못하더라도 나도 남는 장사일 거 아니에요. 그럼 15그릇 얻어먹어서 10그릇은 사줘야 거 아니에요. 그럼 5그릇 더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여자 없다. 결혼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꾸준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넘쳐나야 돼요. 자꾸 해봐라. 언제까지 할 거냐? 상대방이 돌아올 때까지 하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뭘 주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자꾸 주는 거예요. 저도 솔직한 얘기가요. 용돈 받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용돈 몇 푼 축구를 받는데 그거 받고 돈 생기고 신도 용돈 쓰라 그러면은 신부들한테 이제 신도들한테 추석 때는 잣도 보내주고 더덕도 보내주고 이것저 밤도 좀 보내주고 뭐 오면은 염도 주고 자꾸죠. 솔직한 얘기가 셋째 일요일 날 여기 이제 가족 보필해요. 신도들이 와요. 관광버스 서울에 대절하는데 돈 다 주지 안 줘요. 신도를 하나도 안 받아요. 기도 오면 다 해줘요. 앉아서 해주고 밥 다 먹여줘요. 법문 다 해줘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다 받아줘요. 그리고 염주 주고 또 신도를 갖다 준 거지만 책도 참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내가 아직 복을 전생에 받은 게 많아가지고 갚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또 이 주어보면 즐거워요. 받고 염 주고 흙 만드는 거 하나 주면 좋다고 이렇게 보면 나도 신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베풀고 살아봐라. 그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온다.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올 때 누구한테 와요? 반드시요. 손자한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대한민국 전체를 쭉 부자들을 처음 이용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반드시 적선하고 복을 지어놓으면은 손자한테는 손자까지 가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강에서는 무주상보실 얘기하지만은 세상에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걸어가 다닐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거, 누군가 지켜주는 거예요.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 자동차를, 택시를, 버스를, 전철을 누군가 운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철표 놓고 앉아서 밟고 서 있으면 하나. 그게 수십억 원짜리 차를 간단한 돈 주고 타고 다니기 얼마나 행복한가 빚을 많이 짓는 거요.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갚아라. 근데 동업회장 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업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너 돈 얼마 투자해라. 투자한 돈만큼 내가 주겠다. 배당을 주겠다. 이게 관련이 한데 동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은 사람 심리가 묘한 거예요. 장사가 동업을 해 둘이 동업을 잘 돼요. 그러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잘못되는 거요. 그럼 누구 탓이요? 저놈 탓이요. 저놈 탓. 나는 잘했는데 아니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저건 맨날 늦게 나오고 맨날 어디 볼다 가고 손님도 대하는 거면 시원찮게 대하고 싸가지가 없게 대하는 거 저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형제간에 동업을 해도 반드시 갈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장사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장사하는 게 아니고 법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 장사 제대로 하려면은 회사를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법인이야, 법인. 사람이 장사하는 법인이 장사하는 거요. 그 주식회사도 법인 아니에요? 합자회사 뭐 그런 것도 법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감정이 거의 끼어드니까 자기가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똑같이 이래서 이제 1억씩 넣어놨어. 그러면 주면서 나도 1억 가지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1,000만 원 더 가져라 이래야 되는데 저건 일도 한 거 없는데 맨날 1억씩 주니까 손해하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 나 혼자 할까? 혼자 할 생각하고 앉았어요. 저 돈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주식회사 주주들은 따로 있고 운영팀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CEO를 두잖아요. 그 세상에 합리적으로 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업을 했어. 어려우니까 동업을 한 거예요. 내가 동업한 덕분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동업해 준 사람한테. 그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하고 동업합시다. 1,000만원씩 대고 1억씩 대고 장사합시다. 미쳤다 그래요. 같이 시작할 때는 얼마나 좋은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하고 친구해. 안 해요. 친구를 왜 해요? 그게 친구 해주는 게 고맙고, 또 동업해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럼 고맙게 느끼고 베풀고 줘라. 그러면 너에게 돌아올 거 있다. 그 얼만큼 베풀고 얼만큼 대접해주나. 상대방을 맞는 친구, 자식, 남편, 이웃, 동서지간에도 다른 사람 얼만큼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얼만큼 대접해줘야 돼, 그 사람한테. 부처님, 많이가 아니라 부처님한테 하는 것처럼 돼. 부처님한테처럼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무조건 절하잖아요. 과일도 좋은 것만 골라 갖다 놓잖아요. 돈도 깨끗한 돈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또는 동서한테 만나면 절하고, 만나면 뭐 줘야 될 거가 주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너는 부처 대접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불교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대접을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대접하고 철하고, 절대 의문 갖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즐겁게 해주고, 그 대접해주면 자기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대해준 거는 아직 부족했다. 제대로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대접해준다. 그 대접해줄 때까지 열심히 하라. 몇 번까지? 10번까지라도 해봐라. 그러면 결판이 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불교 얘기가. 아셨어요? 네. 또 보살님 뭐라 그랬다고 또 서운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네. 자,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예, 수고하셨습니다.